자, 그럼 봐봐. 내가 이제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기초 수업을 안 할까 막 했는데 하는 게 맞긴 하네. 근데 지금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여기 봐봐. 지문을 이렇게 읽는 거야. 내가 읽는 거 보여줄게. 나랑 같이 읽어봐. 연필 드시고 같이 보세요. 야, 이렇게 읽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 발적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됐다. 내가 첫 단락을 읽고 그 다음 단락을 읽을 때 이 화석들을 할 때 이자에다 나는 포인트를 쓰는 거야. 글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 그럼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 계속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뭐야? 화석이라는 단어죠. 누구의 화석? 공룡의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노란색 친 거 보시면. 그지? 그지? 그러면 일단 중심 소재는 뭐야? 공룡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진짜 공룡 화석 전체를 얘기해? 그럼 백과사전이 되겠죠. 이 짧은 글, 이게 한 17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은 거야. 1500에서 17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여기서 조금 더 잘 읽으면 봐봐. 맨 위에 우리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반도라는 단어가 나왔어. 설마 한반도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럼 어디 화석이야? 우리나라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면 나중에 보이게 될 거야. 오케이? 처음에는 큰 것부터 잡을 줄 알아야 돼. 아, 화석에 대한 얘기구나. 근데 서식에도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신발이 생긴다. 공룡 발자국 연구 이런 단어가 뭐야? 그치? 자, 그럼 봐봐. 범위가 좁혀져 갈까 넓어져 갈까? 글은 좁혀지게 돼 있어. 아니, 처음에 설명했던 거 봐. 뒤에 가서 더 크게 설명하려면 일이 커지지. 그러니까 대부분 좁힌단 말이야. 그치? 어디로 좁혀가는 게 뭐야? 공룡 발자국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 연구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져 가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이 파란색 친 거 보이지? 이게 안 보이면 아까 얘기했던 밥솥을 모르는 채 읽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잡았지? 그지? 그리고 잘 안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른쪽에 내용 정리 훈련하면서 어떻게 돼? 한 번 더 잡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 풀어서 내려봐봐. 2개 하면 한 개씩 틀렸지 지금. 1번 말고는 확실하게 맞은 게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오케이? 근데 2번, 3번을 맞추려면 내가 내용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정리가 일단 돼야 돼. 됐니?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분석적 설명. 여기 봐봐. 첫 번째 단락에 내가 글의 설명 방식도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동쪽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해가지고 뭘 알아내? 발자국의 길이와 보폭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잘 봐. 당연히 연구하는 게 핵심이면 연구할 때 뭐 보니? 형태도 보고 길이와 폭도 보고 보폭거리를 보는 게 중요한 단어긴 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해? 그걸 통해서 마지막 문장 봐봐. 그럼 그걸로 끝났어? 연구한다 이렇게 끝났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알아내? 정보를 분석해서 공룡이 뭘 알아내? 종류와 크기와 보행 상태를 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앞문장이 중요해? 끝문장이 중요해? 끝문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리고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쪼개서 설명할 거야. 이해돼? 공룡 발자국 연구는 크게 몇 개로 한다? 종류 알아내는 방법, 크기 알아내는 방법, 보행 상태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정리해봐. 머릿속에 남지 그러면 내가 화제가 뭐야? 공룡 발자국 연구에 대한 거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글쓴이 의도는 뭐야? 형태, 길이와 폭, 보폭거리로 나눠서 설명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여기는 내가 처음부터 적을 수 있어 없어? 여기 처음부터 적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단락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적을 수 있으면 적어. 그지? 근데 그게 아마 적기가 쉽진 않을 거야. 오케이? 네? 해보시고 책심 잡으시면 되고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와서 맞춰보면 돼. 문제 푸시고 여기 봐봐. 그럼 두 번째 단락 가봐.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분석했으면 뭐 잡으라 그런다고? 특징 잡으라 그런다. 오케이? 근데 특징인데 뭐의 특징이야? 첫 번째 공룡의 형태로부터 뭘 알아내? 공룡의 종류를 알아내는 거에 대한, 그지? 첫 번째 단락을 설명할 거야. 근데 여기 좀 깨알같이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우리나라니까 그죠? 우리나라 남쪽 해안 쪽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광류 이렇게 나와. 이것도 잘 봐야 돼. 봐봐. 봐봐. 이 앞에 애가 뒤에를 뭐하지? 수식하지. 얘도 수식했지. 그지? 그럼 메인은 얘야. 수식 받는 애가 메인이야. 얘가 주인인데 얘의 수식하는 애가 종처럼 따라서 보는 애가 있어. 이게 뭐야? 특징인 거야.
용광류와 조광류는 무슨 공룡이야? 초식 공룡이란 말인 거고 수광류는 무슨 공룡이야? 육식 공룡이란 뜻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응. 자, 우리 시험 볼 때 이런 표를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럼 뭐로 정리해야 돼? 야, 뭘로 정리해야 돼? 밑줄로. 오케이? 내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 내가 아까 뭐 잡으라 그랬대? 특징 잡는 거야. 근데 분석은 이렇게 정리가 돼. 요 박스 봐봐, 요 박스. 오른쪽에 답지에 있는 요 박스 보여? 뭐별로? 종류는 종류끼리. 발자국의 모양은 모양끼리. 그지? 4족 보행이냐 2족 보행이냐 끼리. 이렇게 데이터 정리가 머릿속에 되셔야 돼. 오케이? 그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니? 이게 실제로 손으로 쓰는 거야. 실제로 손으로 쓰는 거. 그렇게 연습시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야? 시간이 더럽게 많이 걸리고 그거는 실전에서 써먹긴 좀 힘들어요. 이 표는 그냥 니네 도와주려고 내가 달아준 거지. 예를 들어서 야 자전거 선수가 실제로 여기에 보조바퀴 달고 저희 시험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머리로만 한다, 오케이? 됐나? 됐어? 여기 봐봐. 그러면 특징 작점서 간다. 아 이거 연습 이게 습관처럼 돼야 돼. 초식 공룡이구나, 용광류나 조광류는 머릿속으로 해,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도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속도가 중요해, 정확도가 중요해.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니까. 지원아,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짜증이 나? 내가 싫어졌어. 왜 이렇게 팔짱 끼고 물도 듣고 있어? 됐어? 머릿속에 들어와. 수광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광류의 발자국은 타원형, 원형, 작다. 봐봐. 내가 밑줄 다 그어야 돼. 조금씩만 그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봐. 지금 발자국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파란색 위에 잡았잖아. 형태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 그럼 원형, 타원형, 작아, 뭐 앞발보다 뒷발이 작아 그랬을 때 단어를 다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생각만 조금만 해도 단어의 핵심 단어를 조금 더 잘 보이게 된다니까. 내 말이야 돼? 이걸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문장 단위로 읽어버리면 이게 능력이 안 늘어 이게. 됐지? 그 다음에 몇 족 보행해? 4족 보행. 자, 얘가 용광류가 기본이지. 그럼 그 다음 조광류로 가는 거야. 조광류도 아까 무슨 공룡이었어? 그치?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 내가 아까 핵심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얘 초식 공룡이야? 얘는 모양이 좀 다르지. 세 개 뭉툭한 발가락이 있어. 얘가 세트가 되는 게 누구니? 원형이랑 세트잖아. 장원형이 말고 분명해. 오케이? 세트. 그 다음에 얘는 몇 쪽?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아까 걔는 타원형이랑 원형이고 앞뒤가 작은데 얘는 발가락 3개인데 뒷발꿈치가 어떻게 돼 있어? 완만하지. 자, 잘 봐. 그리고 몇 쪽 보행해? 2족 보행해. 그 다음에 수광류 넘어갔더니 수광류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대. 그리고 몇 개의 발가락이야? 3개야.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얘가 누구랑 공통점이 생겨? 야, 누구랑 공통점이 생겨? 조광류랑 공통점이잖아. 그런 걸 봐야지. 봐봐. 용광류는 발이 동그랗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광류와 공통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밑에 와봐. 수광류는 발가락 3개래잖아. 둘 다 3개야. 그럼 공통점 생겼지. 그럼 시험 문제 뭐 낼 것 같아? 차이점 낼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 이해돼? 글을 잘 읽으면 어디서 문제 나올지까지 보인대. 나중에 진짜로 극상을 찍으면 그렇게 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연대 간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수학 1등급 모의고사 기준이야. 수능 기준이야.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등급, 이과인데 의대 가는데 문제는 국어가 3위 뜬 거야. 근데 그 전까지 몇 대 쓸 것 같아? 1 떴지. 9월 모의고사까지 1위 뜬 거야. 근데 막상 수능 봤는데 3위 뜬 거야. 얘네들은 대부분 뭐 할까? 그럼 낮춰가지고 성균관대 갈까? 아니, 무조건 재수해 얘네들은. 왜? 자기는 서울대나 연대를 가야 되거든. 연대 의대 안 가면 안 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재수를 했어.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국어 기초과정을 했어. 당연히 국어를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국어 상급반 과정이나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기초과정을 한 거야. 얘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자기가 뭐가 문제인 거야? 기초가 탄탄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기초를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걸 배운 거야.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참고로 그 해 재수했을 때 국어 1등급 컷이 88이야. 겁나 어려웠어요. 표준 점수가 145점. 100점 맞으면 148에서 146점 막 나오고 이럴 때야. 불수능의 시작이었을 텐데 걔가.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3등급 맞았었는데.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만점 나왔어요. 근데 걔가 한 인터뷰가 난 인상적이어서 걔가 뭐라 그랬냐면 기초 과정을 다 끝내고 내가 글을 읽는 기초가 마무리하고 나니까 지문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는데 했는데 문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문제가 나온대. 근데 이게 걔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수학은 재능이 되게 중요해. 수학은 타고나는 게 있어. 수학은 아무리 해도 살짝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도 근데 얘기는 아니고 수학에서 하는 얘기들이야. 하는 얘기인데 국어는 한계가 있진 않아요. 한계가 있진 않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성장 속도가 좀씩 달라요. 애들마다. 그 성장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뭐야? 지문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방법이 잘못되면 이 꼴이 나는 거야. 1등급 맞던 애가 3등급 떨어지고 이런 경우 많아. 국어는. 이해되니? 대부분 죽 썼다 그러면 뭐 때문에 떨어져? 국어 때문에 밀린 경우가 되게 많아. 이유가 뭐야? 기초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기초가 뭐야? 화제 적고 내용 정리하고 그치?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정리법을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 차이다라고. 네. 그럼 봐봐 여기 좀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봐봐 수강료는 이족 보행하는 거 똑같네? 발가락 3개인 것도 똑같네? 그럼 차이점이 어디 있지? 뒷발꿈치가 어떻게 돼 있어? 뾰족하네? 날카롭네 요거 하나 그치? 보여? 또 하나는 뭐야?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어떠니? 좀 길어. 그러니까 발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이해돼? 그렇게 생각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공룡형 발자국의 길이로 이거 틀린 사람들 잘 봐.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뭘 추정할 거야? 크기를 추정할 거야. 되게 쉬운 연산법 나왔지. 자, 공룡의 높이는 뭘로 결정한다? H는 4F의 풋랭스지. 발자국의 길이에다 얼마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어. 잘 봐. 이게 아까 안 된다고 했거든. 이게 여기 봐봐. 밑에 SL이라고 나와. 보폭거리 보여? 보여? 보이지? 자 여기 보면 SL을 뭘로 나누는 게 상대적 보폭거리야? H로 나눠야 돼. 아까 H 값은 어디에 있었어? H 값 어디에 있었니? 4FL이라고 줬잖아 아까. 이해돼 안 돼? 그치? 아까 앞에 있던 데이터를 끌어와야 돼 얘는. 여기 있잖아 이거. 얘를 여기로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야 이게. 자 이게 2000 몇 년도 수능이니? 2009년도 수능이야. 그럼 지금 나오는 글들이 이거하고 많이 다를까 방식이? 많이 달라. 형태는 많이 달라졌어. 근데 기본적인 연결해서 읽어라는 바뀔까 안 바뀔까?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 지문은 단순해. 요즘 지문은 어때? 훨씬 복잡해. 이해돼? 그러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앞에 있던 데이터를 뒤에 있는 거와 연결해서 읽어요 하는 거는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기본기야. 이 지문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복잡하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단순한 걸 먼저 풀어보라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복잡한 거 한 개씩 풀어봐. 왜냐면 이건 이미 옛날 거야. 엄청 오래됐잖아. 그래 한 15년 전 데이터야. 그죠? 그러나 국어는 그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 자 그럼 H도 나눠. 그래서 H 값 그러니까 SL 나누기 H 했을 때 2.0 미만이면 보통 2.0에서 2.9면 뭐야? 빠른 거로 2.9 초과하면 뭐야? 달리기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 됐나요? 그리고 5번 단락은 뭐 별 얘기 없어. 공룡의 뼈나 이빨이 나온 거 동물의 화석도 공룡 발자국 외에도 발견이 되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 물결 자국이나 건열이 있었으면 뭐 이제 당시의 기후나 환경도 추론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잘 봐. 앞에 봐봐. 문제 봐봐. 1번 틀린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냐. 1번은 뭐랑 관련된 거야? 여기 보면 표제나 부제로 적절한 걸 잡아봐 이 말인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화제에 대한 이야기야. 화제. 그지? 됐어? 근데 화제 중에 자 막 표제는 뭐냐면 화제는 두 개로 나눠져. 화제는 두 개로 나눠진데 표제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중심 소재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중심 소재. 그지?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부제는 뭘까?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자, 이 글이 중심 소재가 뭐였지? 공룡, 발자국이야, 화성 연구야. 화성 연구 지역이 있잖아.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니? 화석의 세계? 이런 거 아니잖아. 공룡의 다양성? 이건 아니지. 이제 같이 얘기하려는 거여서? 이것도 아니지. 단합이잖아. 그치? 그래. 공룡 화석과 중생대 매각기의 기후 환경? 이것도 아니잖아.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거야. 그치? 다만 아까 부재와 관련된 게 뭐니? 자, 부재와 관련된 건 뭐야? 좀 구체적으로 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화석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왔다는 거, 그지?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면 되지? 1번은 다 맞춰줬으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2번 가볼까? 2번 가기 전에 여기 봐봐. 야, 잘 봐. 이게 의도적이야. 봐봐. 발자국 길이가 다 얼마예요? 여기 보면 얘가 25죠. 얘는 얼마야? 얘는 30. 얘는 우붓거리만 나왔네? 자, 여기도 봐봐. 발자국 길이가 아니고 뒷발자국이고 발자국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뒷발자국 말고 여기 평균치가 36 나온 거 말고 얘가 둘 다 25로 나눠서 그럼 25 곱하기 4 하면 얼마니? 100이죠? 의도적이잖아. 문제를 그냥 사칙연산 되게 쉽게 하려고 25 곱하기 4 하면 100 나오는 거 하는 거야. 이해돼? 100으로 나눠야 소수점이 금방 나오지? 이거 의도인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봐봐. 보폭거리가 230 250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됐죠? 230, 250. 그럼 100으로 뭐 나누라는 거야? 100으로 230 나누면 얼마 나오니? A가 2.3 나오지. 150 나누면 얼마 나오니? 1.5 나오지. 아까 수치 나왔잖아. 2.0 미만이면 무슨 걸음? 무슨 걸음? 보통 걸음. 2.0, 2.1에서 2.9까지가 얼마야? 네, 빠른 거는 맞죠? 그리고 2.9 초과하면 어떻게 돼? 달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답이 나왔잖아. 이렇게 빠른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돼 안 돼? 아니 사칭연산 되게 쉽잖아. 발자국 길이로 뭘 추정한 다음에 이 100이 뭐니? 공룡의 높이죠. 골반까지의 높이. 그치? H지. 그래? 그럼 H를 뭐 나누면 돼? 평균 보폭거리 SL을 나눠주면 되는 문제잖아. 그치? 간단한 사칙연산 문제야. 국어에서 사칙연산 어렵게 안 낸다. 됐죠?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넘어가 봐. 자, 2번 틀린 사람 봐. 이게 더 쉬운 거야. 야, A는 뭐라고 돼 있어? A 발자국 특징이? 자, A와 D 모두 뭐가 보여? 발톱자국이 있고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길대잖아. 무슨 공룡이야? 수각류죠. 그쵸? 그럼 둘 다 육식 아니야? 맞지? 그치? 둘 다 육식이지. 그럼 봐봐. A와 C를 남긴 공룡이 초식이야? 땡. 여기 딱 되는 거지. 됐나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많이 하시면 되고, 거기 BD 중에 봐봐. AD는 둘 다 육식 공룡인 것 같고, BD는 누가 봐도 무슨 공룡이니? 초식 공룡이면서 무슨 공룡? 용광류죠, 용광류. 됐어? 그리고 여기 새 발자국 있는 거 보니까 새도 있었지? 그리고 여기 건열이 있는 거 보니까 건조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하나씩 제끼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 봐요. 지문 봐봐. 맞췄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올 일은 이제 앞으로 뭐 모의고사 지문에 공룡이 나올 일은 없고, 이거 내신에도 안 나와. 왜 안 나와? 너무 오래됐잖아. 안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 지문의 유형은 바뀌지 않아.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뭐지? 봐봐. 앞에 봐. 요 핵심이 요거예요. 발자국 형태로부터 발자국의 뭐를 추정해라? 공룡을 추정해라. 그럼 각각의 뭘 잡아내는 거? 특징 잡아라. 이해돼? 이 데이터 정리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독서를 잘한다고 하기가 어렵다. 됐어? 그럼 잘 봐. 야, 내 얘기 잘 들어. 니네가 거기 문제 중에 옆에 보면 여기 2번, 3번에 딸려있는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이유가
내 질문에 잘 생각해봐. 틀린 이유가 내가 적용력이 없어서일까? 내가 오답을 해준 걸 기반으로 봐봐. 적용력이 없어서일까?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 걸까? 정리가 잘 안 된 거야.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모두 잘 안 돼? 적용도 잘 안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데이터 그러니까 적용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니네 공부를 그만둬야 돼. 그럼 공부를 그만두는 게 맞아. 왜? 머리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거는. 내 말이 아니? 진짜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애들 꽤 많아. 안 되는 애들 많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있어? 저기 밑에 가면 8, 9등급에 있는 애들이 있어. 공부를 해도 성적 안 나오는 애. 알아? 니네가 머리가 없다고? 그렇진 않아. 내가 보기엔. 니네가 중반 이상을 넘어간 애들은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 내가 생각해. 그럼 뭐가 문제야? 아까 얘기했잖아. 니네가 독서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독서를 진지하게 뭔가 좀 고민해보고 해볼 시간이 없는 거야. 내신만 하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써. 지금 머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라. 내 말이 아니? 내 말이 아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쓰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쓰셔야 머리가 조금씩 좋아질 거야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아까 너무 장밋빛 전망을 막 니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약쟁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약하는 사람이 되고 니네는 약쟁이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거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당장 내신 보는 데는 급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내신은 뭐 하면 돼? 지문을 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나올 거야. 얘 아니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그지? 근데 내가 보는 건 뭐냐면 고3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고3 가면 그게 먹힐까 안 먹힐까? 니네 EBS 해주는 내신 학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해주시나? 한번 여쭤봐야 돼. 근데 잘 들어. 해준다고 성적이 나올까? 안 나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 2학년까지 내신 괜찮았다가 3학년 때 내신 빠그라지고 나가게 되는 애들 꽤 많이 봤거든. 뭐 때문에? 머리가 안 쫓아와. 고3까지 가면.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셔야 돼. 내 머리를 얼마나 키워놓을 건지. 고3 수준까지 올려놔야 돼.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도 고3 지문까지는 해봐야 돼. 오케이? 근데 거길 못 가면 이 다음이 없어 진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양을 하루에 한 지문 정도로 잡는 거니까 꼭 해보시고.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이게? 괜찮아? 할만해? 지금 우리 7시 반까지지. 지문 4개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건 집에 와서 한 지문 다른 거 해보고 우리 다음 지문 하나 해봅시다. 다음 지문 어디 가시냐면 대비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파트 2. 그러니까 수업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도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는 거야. 얘네들 지금 푸는 동안 내가 영상 촬영을 안 해서 그런데 풀고 들어라. 이거 미리 얘기했어야 돼. 잠깐 영상을 끊고.